귀가 말라요. 왜냐하면 습기가 안 오니까. 귀가 마르면은 우선은 이명이 생겨. 왜? 좀 물 좀 보내달라고 하는 신호예요. 이명이 생겨. 그 다음에는 이명이 심해진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귀에는 평형기관 안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이석이라고. 그 이석은 세반고리관 안에 속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데 그게 밖으로 우리 몸의 그 자세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면서 중심축을 잡아주는데요. 그게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절대 안 빠지게. 그런데 말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기본 수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 종이가 지금 형체가 있지만 여기서 기본 수분을 100%싹 빼버리면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 떡가루가. 마찬가지로 귀 속에도 세반고리관도 습기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석이 굴릴 때마다 이석 자체가 부서져. 왜? 얘가 습기를 뺏겼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파이가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빠져나와. 그러면 한 1분에서 거의 한 1분 정도씩 그냥 빙빙 돌고 나요. 지금 이 원리를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 이석이 탈출을 하는지. 탈출하면 달아서 작아졌으니까 탈출하는 거지. 기본적인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집어넣고 우리가 숨쉬기를 입으로 하지 말고 코로 하면은 또 이제 이 귀까지 숨을 같이 쉬니까 습기가 충분히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석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들여서 고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작동을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세균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코 비염이 생기고 결막염 생기고 중염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염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가 일반 세균인 경우보다는 바이러스 쪽이 많아요. 그래서 중염이 귀가 질질 진물이 흐르는데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년쯤, 한 25년쯤 됐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롯데그룹의 그 큰딸 신영대라는 사람이 귀에서 진물이 줄줄 나오고 부회장인데 당시에 줄줄 나오고 냄새가 심해요. 그리고 그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고막이 문제가 생겨서 찢어져가지고 한쪽은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면 당신 진물을 내가 먹게 하고 3주면 잘 들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가라고. 그래도 이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줬더니 아침에 치료받고 간 사람이 저녁 때 또 왔어요. 하루에 2번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진물을 딱 먹게 했어요. 그러고 3주 만에 매주 이제 의사들한테 자기가 이제 보면 아니면 내가 뭐 의사 만날 수가 없지만 자기는 뭐 재벌의 지금 부회장이니까 재벌의 그 실력자고 주도 많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 불러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만한 게 이만큼 작아졌다 이거야. 그랬더니 또 2주 만에 또 이렇게 작아졌다. 그래서 3주가 되면서는 다 붙어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더라. 그러니까 바로 그 여자도 입을 벌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잠을 잘 때. 모든 질병은 입을 벌리고 자면서 폐가 차가워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 숨을 쉬면은 36.5도를 만들어 집어넣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거는 그냥 데울 수 없어요. 그냥 들어와. 찬 상태 그대로 들어와요. 그럼 폐가 차가워지니까 심장에서 산소 물질에 피를 보내는데 피를 묻히고 내려온 피가 식어서 내려와. 그러니까 혈관이 식은 것만큼 좁아져요. 식은 것만큼 혈관이 좁아지면은 심장이 짜내기 힘들어. 심장이 짜내기 힘드니까 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짜내는 걸 하다가 한 번씩은 폐한테다가 마덜해야죠. 너 때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하나를 건너뛰어. 심장이 자기 일을 하나 건너뛰는 걸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부정맥이라고. 그러고 일단 폐한테도 악을 쓰니까 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해야지. 그래서 울 때를 진동을 시켜요. 공기가 들어올 때. 이걸 진동을 시켜서 공기를 데워보는데 이 진동하는 소리 우리는 코를 곤다 그래요. 이 소리가. 그래가지고 이 배하고 심장하고 계속 싸움이 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심장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하다 보면 자다가 숨을 멎어. 왜냐면 계속해서 지가 바다를 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폐하고 심장하고 싸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심장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심장이 커져. 심장이 커지면은 우혈성 심부전이라는 게 생겨요. 우혈성 심부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뜸을 뜨면은 제일 좋아하는 장기가 심장이다 이거예요. 왜? 뜨면 혈관을 넓히고 혈중의 모든 노폐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폐로 해서 심장까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심장하고 폐하고 싸우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생겨요. 이 스트레스를 누가 해결하느냐? 부신이 해결해요. 그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말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 싸우고 끝나면은 부신이 끝내겠지만, 이게 2달, 10달, 1년, 2년, 3년, 5년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콩팥이 가지는 에너지를 다 끌어뒀어요. 콩팥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콩팥은 자기가 관리하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냐. 콩팥은 우뚝 서는 직립하는 일을 도와요. 우뚝 서려면은 맨 먼저 수평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귀 속으로 에너지를 보내야 되는데 없어, 못 줘.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생명활동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디선가 끌어와야 돼. 그 끌어오는 수단으로 귀 속을 갑자기 가렵게 만들어. 아픈 건 참아도요, 가려운 건 특히 못 참고, 특히 귀는 더해. 자다가도 일어나서 쉬어야 돼.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갔으니까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우뚝 쓰려니까 어디로? 허리하고 엉치로 에너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콩팥이 그거 없으니까 못 줘. 그러니까 허리를 뻐근하고 무겁게 만들어.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들어요. 그럼 에너지 얻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우뚝 쓰려니까는 무릎하고 발바닥으로 에너지 보내야 돼요. 무릎을 시끈하게 만들면 손바닥으로 문질리게 돼 있어요. 그게 자극이야. 그러면 돼. 그 정도면 충분히 에너지가 와. 그 다음에 발바닥을 화끈하게 만들어요. 그건 허혈을 띄워놓는 건데, 이 허혈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가 차다는 증거예요. 내부가 차기 때문에 밖에다가 허혈을 띄우는데, 내부가 차다는 거는 에너지가 지금 제대로 안 오고 있다. 약해졌다 이거야. 약해진 것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다친다. 그래서 허혈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면역이라 그러면은 그런 허혈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물이에요. 육각수. 우리 몸은 어떤 물을 먹다 간에 몸속에 들어오자마자 육각수로 바로 변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약 75%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육각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암이 있든지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든지 그 다음에 세균이 감염된 세포든지 이런 병든 세포들은 다 산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산성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칼리를 일단은 위부터 집어넣어줘야 그게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은 그 숨이 폐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장으로도 들어가요. 위장으로 들어가서 위장이 1도가 내려갔다. 위장이 1도가 내려가면 위에 소화를 돕는 췌액이나 담즙의 기능이 딱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아주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은 게 위장으로 내려가면 위에서 연동운동을 해가지고 잠깐 진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죽이 안 되고 최대한 4시간 가지고 있다 보내는 건데 보통은 2시간 보내고 이게 반죽이 되니까 위는 큰일이 났으니까 산을 잔뜩 집어넣으나 그러니까 위산 과다가 되는 거예요. 위에. 그러면 이게 소화가 덜 된 놈이 소장으로 내려가니까 소장에서는 단당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를 하거든요. 포도당, 과당, 젖당. 그런데 포도당, 과당, 젖당 마저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해. 예. 그래도 이제 소장에는 미생물이 살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소화를 돕는 미생물, 안 돕는 미생물. 이 소화를 돕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 단당은 처리해 가지고 바로 이제 소장 벽에서 흡수하게 해주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합 다당 같은 게 내려오면은 복합 다당이라는 거는 쉽게 과일나무 하나에 사과도 달리고 배도 달리고 복숭아도 달리고 여러 개의 과일들이 종류별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복합 다당인데 그 복합 다당은 자기가 그 미생물 중에서 A되는 과일이면 A되는 과일을 자기가 꼭 가지고 와야 자기가 담당하는 세포가 있어서 세포나 조직한테 그걸 효소를 만들어 보낸다 이거예요. 그 미생물이 없으면 만들어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노인들은 그 미생물도 쇠퇴하고 해가지고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췌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근데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전구물 효소가 없으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소장에 있는 베타세포 담당하는 미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요 미생물이 그 나무의 과일 중에도 자기가 맞는 미생물을 따가지고 지가 그거를 효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 혈액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 혈액 속에 집어넣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이 우체국에서 쪽지 붙이면 어디고 전 세계 어디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놈도 그 쪽지 하나 붙여가지고 혈액 속에 쑥 집어넣으면은 막바로 췌장으로 가요. 췌장에 가서 베타세포한테 가기만 하면은 이게 수용체가 있어서 수용체가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은 삐쭉삐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용체 다음은 열리거든요. 그 세포가. 그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바로 열고 들어가면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인슐린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은 아주 하는 일이 대단할 뿐더러 우리 전체적인 머리카락에서부터 발톱까지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소셜 네트워킹을 해요. 요즘 카톡 있잖아요. 카톡을 내가 보면서 야, 우리 몸은 대단한데 이 카톡 만드는 놈도 대단한 놈이다 이놈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톡을 보면은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하고도 순간적으로 다 연락이 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반응해. 자, 이렇게 해서 벽이 이제 위장이 이제 그 소화가 안 되는 게 내려가면은 이 소장이 난리가 나요. 한 번쯤 정맥혈이 굉장히 거의 독해져. 왜냐하면 좋은 미생물은 분해를 안 하고 나쁜 미생물은 이제 부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부패시키니까 정맥혈이 독해져. 독해진 정맥혈은 원래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도 전환했는데 이 간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일도 못하겠는 거야. 독한 놈이 들어와서. 그래서 야, 너 딴 데서 처리해. 난 문 닫아. 그래서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혈관에다가 혈관을 만들어서 다른 정맥에다 피를 쏟아붓는데 정화를 한번 된 게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간에서 이게 직접 들어가니까 혈액이 탁해지고 고지혈증 혈액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고지혈증이 된다고. 고지혈증은 죽상이 돼가지고 관상동맥에 협심증을 만들지만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일은 안 해요. 고혈압은 그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뿐이지 혈관을 지가 틀어막고 이런 일은 안 해. 이 죽상의 문제를 만드는데 거기 죽상이 안 되려면은 소장에서부터
정맥을 간에도 제대로 해서 뒤집어 놓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로운 혈관 속으로 피를 쏟아붓는데 가스는 가벼워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가스는 거꾸로 위장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위장은 원래 밥을 내려보내고 나면은 2시간 동안은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럼 2시간 후에 배고픈 걸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쭈그러져 있어야 배고픈 걸 느껴. 그래야 채워. 근데 가스가 올라오니까 이게 벙벙하게 일어나. 벙벙하게 일어나니까 밥이 있나? 착각을 해가지고 2시간 아니라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배고픈 걸 몰라. 벙벙한 게. 그래서 이제 옆으로 늘어날 틈이 없을 때는 이제 가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식도 쪽으로 압박이 가요. 그럼 분문이 삐꿈이 열리면 트름을 하면서 가스를 내보내는데 그때 그 위에는 과산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 산을 같이 끌고 올라가. 이게 역류성 식도염의 실체예요. 역류성 식도염에.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고치냐? 위장이 차갑지 않은데 위장이 정상으로 체온을 유지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갑상선의 이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은 체온이 1도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 검문소가 있는데 이 검문소는 편도선이라고 그래요. 이 편도선이 1도가 내려가면은 편도선은 원래 꽃가루, 먼지, 세균 모든 걸 다 몽창 잡아먹는 대식세포라는 그런 면역세포가 살고 있어요. 이 대식세포가 1도가 추워지면 추워가지고 밥 생각이 없어. 식욕이 뚝 떨어져 버려요. 식욕이 떨어져서 안 잡아먹으니까 이 세균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백혈구 속에 영양분도 있고 산소도 많거든요. 배도 고픈데 옳지 잘 됐다. 그래서 요놈이 들어가서 산소도 먹고 저는 들어가서 영양소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하고 영양소를 다 뺏겨. 그러면 이제 산소하고 영양소를 다 뺏긴 백혈구는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면 이제 세균들이 거기에 올라타. 그래가지고 야 넘자. 아무리 검문소래도 백혈구가 넘자는데 안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추운 세복에 주로 일어나는데 그 일단 넘어왔어. 거기를. 넘어오면 그 다음에 넘자마자 갑상선을 만나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고 내리고 하고 대사를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잠에서 깨가지고 갑상선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1도 올리는 건 식은 죽먹기야. 1도 좀 올리는 거는. 원래 질이 그거니까. 그럼 1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백혈구 속에 타고 있는 세균들이 전부 다 물돼버려요. 녹아버려. 요놈들이 녹지 않고 살아있으려고 일단 넘자마자 갑상선을 만나면 내려가서 갑상선을 공격을 해요. 갑상선을 공격하면 그게 갑상선 염증인데 외놈은 그걸 갖다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갑상선 기능은 항진시킬 수가 없어요. 저하가 되는 거야.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대사가 늦어져요. 그럼 대사가 늦어지면 우리 몸속에 밖으로 빼보내야 될 쓰레기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 쓰레기가 어디부터 그럼 쌓이느냐? 맨 먼저 쌓이는 데가 제일 추운 데, 우리 몸 중에 제일 추운 데가 궁둥이야. 그 궁둥이가 커져. 그 다음에 넓적다리야. 넓적다리가 커져. 그 다음에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나오는 거예요. 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도 결국은 입을 벌리고 자는 게 원인이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면은 시간 문제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정상적인 체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상적인. 자,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자 여기까지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심장에 한번 피를 쫙 짰을 때 발가락 끝까지 가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발가락 끝까지 못 가. 발등까지 뿐이 못 가. 그러면 발등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사이는 백혈구가 관리를 못해. 백혈구가 관리를 못해. 그럼 맨 먼저 들어오는 놈이 무좀이 들어와. 그 무좀의 원인이 그거예요. 심장이 제대로 짜내게 해주는 거는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코로 숨만 쉬면은 폐하고 심장하고 싸움이 끝나. 그러면 콩팥도 할 일 없으니까 자기 일 하지. 심장도 자기 일만 하면 되지. 아주 간단한 원리다 이거예요. 그 무좀 고치는 것도 사실은 백혈구를 끝까지 보내면 백혈구가 그 무좀 놔두지 않아요. 다 잡아먹어. 그러고 저기 항문에 생기는 뭐 치질이라든지 뭐 이런 질병들도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입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들어갔어. 끊어놨는데 움직였네.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코로 숨을 쉬세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좋아지는데 물론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렇게 해서 몸이 망가지는데 이렇게 망가진 몸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은 체온을 올리는 수준이 없다 이거죠. 체온을. 그래서 제 치료 방법이, 제 숙든 방법이 우리 선조들은 상초, 그러니까 횡격막 위에, 중초, 배꼽 위에, 하초, 배꼽 밑에 이래가지고 상중하초가 조절이 잘 되면 건강하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3초를 조절해가지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늦죠. 근데 한국 사람은 급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뜸을 떠보니까 백회에다 뜸을 떴더니 굉장히 치료 효과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원초다라고 제가 명명을 해가지고 4초 조절법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4초 조절법. 그 4초는 원초, 상초, 중초, 하초. 그러니까 원초는 백회, 상초는 단중, 중초는 중환, 그 다음에 하초는 관원인데 요 배꼽이 좀 조금 벼 있어가지고 거기다 제가 항상 배꼽도 같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치료하면서 오장육부는 물론 뇌까지 활성시키는 방법이라고 제가 주장을 해요. 그게 4초 조절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초의 질병이 있는 경우는 폐의 질병이면 오른팔, 그 다음에 심장의 질병이면 왼팔, 그 다음에 위장의 질병이 있을 때는 오른다리, 그 다음에 신장이나 간 쪽에 문제 있을 때는 왼다리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치료하면은 치료 효과가 상당히 빨리 나타나요. 그리고 너무 한 번에 딱 나타난 거는 그건 얼마 안 가서 다시 재발을 해요. 뭔가 시간이 걸려서 치료를 해야 완벽히 치료가 돼요. 그 옛날 어른들은 뜸을 떠서 고치는 건 아주 고치는 거다 그랬어요. 아주 고치는 거다. 한 번 고쳐놓으면 일생 동안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요즘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 맞는 게 그 코로나 백신이 1년뿐이 안 간다지 않습니까? 1년. 근데 수경기를 3일에서 한 일주일 전에 마시면 다 낫는데 그 사람들 가서 한 15일 이후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항체가 생겼어요. 그 항체는 일생을 가는 항체야. 그러니까 하루에 쑥 2개씩을 폈다고 치자고 자동차 안에서. 그래봐야 3일이면 6개면 나. 일주일 했다 그래봐야 14개 아니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뜸을 떠줄 때 사람들한테 하루에 9장을 뜸을 떠요. 그 9장 가지고는 한 사람 집에서 접시에다가 쑥 그 공간에 피워놓고 화장실 같은 데 문 닫고 거기 앉아서 깜깜하니까는 카톡 해가면서 앉아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앉아있으면 나아요. 3일에서 5일. 완벽히 낫는 거예요. 왜? 항체가 생기니까. 항체도 1년짜리 항체 아니야. 일생 나는 항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초 조절법이라는 걸로 일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오장육부에 지금 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 피부는 42도까지만 통과시켜요. 42도 이상은 통과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42도까지 우리 오장육부의 신부 체온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야. 42도. 그러면 이 오장육부에서는 난리가 나. 왜? 사람이 47도면 죽어요. 근데 42도가 들어온다 이거야. 아주 위기 상황이야.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궁해야 통하는 게 이 친구예요. 그러면 어려서 젊었을 때 성장기 때 생성되다가 지금 생성되지 않거나 줄어들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효소, 신경전달 물질이 그것이 콸콸콸콸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그럼 질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뜨문 젊어진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필요했던 물질들이 지금 나오니까 안 나오던 게 그런 게 줄어들든지 안 나와서 노화인데 그 노화의 역작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텔레미어 길이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42도가 되면 위기 상황이 생겨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NO라는 효소가 생성이 돼요. NO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산화질소인데 이 산화질소는 자동차 매연가스가 사실은 이산화질소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의 내벽을 이완시켜요. 혈관 내벽이 이완이 되니까 늘어나겠죠. 혈관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쏟아져 들어오는 열을 지금 사지로 빨리 좀 돌리려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막 돌리려고 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혈이죠. 그래서 그걸 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돌릴 수가 있어 피를. 그러니까 그걸 녹여 또. 산화질소라는 놈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서 다 빼낸다. 그러면 이제 잘 돌아 피가. 피가 잘 돌면 혈액 속에는 우리 몸에 산소하고 영양을 공급하던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끈끈한 물질이 있으면 혈액 속에서 뭉쳐. 그래서 두 놈, 세 놈, 어떤 건 10놈까지 포도송이 같이 뭉치는 놈이 있어요. 얘들이 이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응? 왜냐면 기질이 완전히 지금 이제 분해돼가지고 나갔으니까 이놈들이 풀어져. 원래 모세혈관은 약 한 10미크론 되고 이 적혈구는 8.5미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적혈구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 둘만 뭉쳐도 못 들어가. 이거 못 쓰는 거야. 그냥 식구 대혈관만 돌다가 때가 되면 파괴시켜 죽는 게 적혈구예요. 그런데 얘들이 전부 다 하나씩 떨어졌으니까 전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양 공급을 해. 그러면 우리 인체로 볼 때는 포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포식을 했어. 진짜 오랜만에. 그러면 이 포식을 하면은 식곤증이라는 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뜨면 누구든지 자는 거야. 누구든지. 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일단은 그렇게 대사가 잘 되니까 영양물질이 영속적으로 필요해 몸속에서. 그러면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암 환자 왜 밥 못 먹어? 먹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일단은 대사가 잘 되고 영양 공급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식욕이 생기고 잠을 잘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세포가 이걸 세포라 그러면은 이 세포 하나에 10,000개도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 10,000개도 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기능을 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기능을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찌그러져야 될 놈이 펴지고 네모가 되어 있어야 될 놈이 둥그레졌고 세모가 되려면 납작해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망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형태를 다시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수리를 해야 되는 단백질은
열을 받을 때 샤크를 느끼면은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히트 샥 프로테인 이 수리 단백질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놈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포를 수리를 해내는데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건 죽이고 새로 신청을 오고 그다음에 수리하려면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탱탱한 세포를 만들어요. 그럼 세포가 탱탱해졌으니 밖에서 쳐다볼 때 얼굴이 탱탱해졌으니 젊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미용침 하잖아요. 미용침. 양면경에서 여기서 에너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양면경은 다기 다혈이라고 배웠잖아요. 기도 많고 혈도 많아.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상처가 한번 여기 상처가 나잖아요. 작은 상처. 3일이면 깨끗이 안 풀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상처가 같은 게 나잖아요. 이건 일주일 걸려. 그러니까 여기가 다기다혈화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